안녕하세요. 원진성형외과 김현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원진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지는 윤곽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악당이라고 상상을 좀 해보면 얼굴이 좀 울퉁불퉁하고 좀 각이 져 있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윤곽 수술은 이렇게 얼굴에 각이 진 부분 그리고 넓은 부분 이런 거를 좀 해결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면 윤곽 수술 부위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광대, 사각턱, 그리고 턱끝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광대 같은 경우는 광대가 도드라진 분들이 계시죠. 이제 앞광대도 있고 옆광대도 있고 한데 이제 튀어나온 광대 때문에 위아래가 들어가 보이기도 하고 광대는 괜찮지만 위아래가 이제 함몰돼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 광대 위아래 부분이 유선형으로 달걀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저희 광대 수술의 목표입니다. 이제 사각턱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셨을 때 귀 아래의 사각턱의 각, 귀밑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 자체가 매우 도드라진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이 각 자체를 위로 올려주는 개념이 되겠죠. 또한 하악뼈가 이루는 이 사각턱 부분의 폭을 좁혀줘서 하안면이 슬림해지게, 얼굴이 작아지게 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끝 부위는 이 턱이 아래로 긴 분들, 그리고 턱이 위쪽으로 짧은 분들, 그리고 앞쪽으로 돌출된 분들, 그리고 뒤쪽으로 후퇴된 분들, 이 네 가지를 해결하는 게 어떤 의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적인 부분에서는 이 턱끝을 슬림하게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굴이 작아지기를 바라는 분들, 그리고 얼굴형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얼굴 살이 적으면서 이제 뼈가 큰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뒤쪽 두상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경우. 이 두상이 넓게 되면 앞쪽을 줄인다 하더라도 얼굴이 그렇게 많이 작아지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렛나루 뒤쪽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렛나루 뒤쪽으로 두상이 넓으신 분들은 제가 윤곽 수술을 추천하지는 잘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턱뼈가 뒤로 많이 내려와 있고 접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턱끝 뼈를 좀 더 앞으로 빼주면서 강조해주면 효과가 드라마틱하고 밑쪽으로 많이 우수해지시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얼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뼈뿐만 아니고 지방의 두께, 그 다음에 근육의 두께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연부 조직이 적고 뼈가 큰 분들은 뼈를 많이 칠수록 효과가 좋긴 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윤곽 수술은 이제 입 안의 점막을 절개하고 뼈까지 접근을 하게 되죠. 뼈가 드러나게 되면 그 뼈를 잘라내거나 이동시키는 수술입니다. 뼈 자체에는 어떤 신경세포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뼈의 잘라짐, 뼈의 깎아짐을 우리 몸이 인지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뼈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상, 절개로 인해 생긴 연부 조직의 손상은 우리 신경세포가 인지를 하게 되고, 또 뼈를 깎은 부위에 발생하게 되는 붓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세포들이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뼈를 깎는 것 자체는 고통을 유발하진 않는다. 그래서 생각보다 윤곽 수술이 크게 아픈 수술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은 절대 작은 수술은 아닙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출혈을 막지 못했을 때, 어떤 그 출혈로 인해서 붓기가 심해져서 우리가 숨 쉬는데 호흡 곤란이 생겼을 때, 이제 그 두 가지가 메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24시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출혈로 인해서 큰 붓기가 생기지 않는지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면 윤곽 수술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 출혈을 이제 예방을 해야겠죠. 출혈을 조장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스피린 계열의 약, 이런 것들을 복용하다가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출혈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수술 일주일 전에는 끊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물론 어떤 의학적인 이유로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해당 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끊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주기와 일치할 때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보다 출혈이 양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방지하는 게 좋겠죠. 수술하고 나서 어떤 숨 쉬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붓기가 심하지 않고 우리가 넣어놓은 배액관에 어떤 출혈량이 많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겠습니다. 일단 내가 어떤 얼굴형을 원하는지, 특히 이제 턱끝 모양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턱끝 모양은 개인별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턱끝을 얼마나 뾰족하게 할지, 좀 약간 둥근 U자형을 원하는지, 좀 과하게 V라인을 원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귀 밑각을 얼마나 좀 처리를 할지, 내 귀 밑각이 거의 귀에 근접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귀 밑각이 귀에서 그래도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 정도를 생각을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보통 얼굴을 유선형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안면 윤곽을 좀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얼굴을 작게, 귀 밑각 없게 이렇게 수술을 했던 것 같고요. 턱끝은 뾰족하게 수술했던 것 같고, 요즘은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났죠. 제 느낌은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 원하는 분들이 절반, 그래도 좀 슬림한 V라인을 원하는 분들이 한 절반,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과한 얼굴형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되 남들이 어떤 흠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수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턱끝이 너무 앞으로 나왔다, 너무 들어갔다, 광대가 너무 도드라져서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인다, 사각턱이 너무 두드러져서 하관이 너무 넓어 보인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미적으로 우수해지는, 얼굴이 작아지고 유선형으로 만드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의 효과가 좋을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댓글에 남겨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